내 이름은 히라마츠 쇼타. 23살 1년차 직장인이에요. 이번에는 제가 다니고 있는 엄청난 악덕 기업에 대해 얘기해볼까 합니다. 우선 제 경력을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평범한 대학교를 졸업하고 크지도 작지도 않은 IT 기업에 취직했습니다. 대학생 때 열심히 공부해 컴퓨터 관련 능력을 습득하고 그 결과 시스템 엔지니어로 거듭났답니다. 힘든 일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열심히 경험을 쌓아서 유능한 인재가 되리라는 야망을 품고 입사했죠. 하지만 시스템 엔지니어의 일상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우선 첫 출근 날부터 야근을 해서 9시에 퇴근했어요. 하지만 그조차도 일찍 퇴근한 편이라서 선배들은 밤 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었죠. 납기일에 임박한 기간, 이른바 데스매치라고 불리는 상황이 되면 휴일 출근은 물론이고 회사에서 먹고 자는 경우도 종종 있었죠. 일의 강도는 상당히 높았지만 그것까지는 괜찮았어요. 저는 엔지니어 일을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입버릇처럼 힘들다고 말하면서도 즐거움과 보람을 느꼈죠. 저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였던 건 바로 뭐? 퇴근한다고? 아직 일이 산더미인데? 결혼기념일이 뭐 대수야? 그딴 것보다 회사 일이 훨씬 중요하지. 저희 부서의 부장님인 나가노 씨의 존재였어요. 올해 50살로 베테랑 엔지니어죠. 일도 잘하는 유능한 부장님이긴 한데 이거 다 할 때까지 못 갈 줄 알아? 아직도 안 끝났어? 이 쓸모없는 놈! 일하기 싫으면 회사 때려쳐! 아무렇지 않게 이런 폭언을 쏟아냅니다. 나가노 부장은 융통성 없는 꼰대 중의 꼰대였죠. 원래 엔지니어 일은 묵묵히 작업을 하기 때문에 조용한 부서지만 우리 부서는 늘 부장의 호통소리가 울려 퍼지기 때문에 지나가는 직원들이 한 번씩 쳐다보고 갑니다. 나가노 부장 때문에 퇴사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입사하고 1년 정도 됐을 무렵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저는 어찌저찌 저희 회사 일에 완벽히 적응했어요. 그날은 데스매치 기간이라 휴일 없이 회사에만 틀어박혀서 일만 했죠. 그 후 겨우 일을 끝내고 퇴근을 하고 있었어요. 아침이 밝아서 다른 직장인들은 출근하고 있는 가운데 저는 그 사람들과 반대 방향으로 걷고 있었죠. 밤새 일하고 이 시간에 퇴근한 거니까요. 전철을 타고 역에서 내려서 몇 분만 더 걸으면 집이었어요. 이제 하루 종일 쉴 생각에 들떠서 마음이 많이 풀어졌었나 봐요. 솔직히 걷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떨리는 다리를 움직여 겨우 걷고 있었죠. 그리고 횡단보도에 다다랐을 때 평소라면 무의식적으로 확인을 했겠지만 그날 저는 여간 피곤한 게 아니었어요.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죠. 이봐! 뭐 하는 거야? 그 소리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 신호등이 빨간불이지 뭐예요? 거기다 평소에 그 도로는 차가 많이 다니지도 않는데 하필 이럴 때만 정면으로 달려오는 차에 치이고 말았어요. 머리를 다쳐서 눈앞이 캄캄해졌죠. 여기는... 눈을 뜨니 전 병원 침대에 누워있었어요. 목숨은 겨우 건진 모양이었지만 뭐? 다리를 다쳤다고? 네, 아까 회사에 연락했는데 부장님이 외출 중이셔서 연락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하는 거야 진짜? 하필이면 바빠 죽을 것 같을 때 다치다니. 제정신이야? 죄송합니다. 제가 부주의해서. 어디 다쳤다고? 오른쪽 다리요. 전치 2개월이라 2주 정도 입원해야 한답니다. 뭐? 입원? 아주 호들갑을 떠는구만.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의사가 2주는 입원해야 한다고 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잠시 회사를 쉬어도 괜찮을까요? 다들 바빠서 죽어나가는데 발자 한번 좋다. 정말 죄송합니다. 메시지에서 말한 것처럼 교통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친 저는 오른쪽 다리가 복합 골절된 모양이었어요. 다행히 후유증은 없지만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해서 2주 정도 입원을 하게 됐답니다. 입원이라고 하면 마음 놓고 푹 쉴 수 있으니 좋지 않나 싶겠지만 한창 바쁠 때 출근을 하지 못해서 제 머릿속은 온통 죄책감뿐이었죠. 지금쯤 다들 잘 시간도 없이 일을 하고 있을 텐데 제가 빠진 탓에 업무가 더욱 가중됐을 테죠. 그런 생각만으로도 다친 다리보다 위가 더 아팠어요. 그러던 중에 의외의 인물이 제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부장님! 괜찮나? 평소에는 엄격하셔도 이럴 때는 내 걱정을 해주셨구나. 이렇게 작은 감동을 느낀 건 한순간뿐이었어요. 어디 보자. 이 정도면 괜찮겠는걸. 내가 좋은 거 가져왔다. 그렇게 말하며 부장님이 저한테 건넨 건 병문안 과일 바구니 같은 게 아니었어요. 자, 이게 있으면 일할 수 있겠지? 감사합니다. 뭘 이런 걸 가지고 부하를 서포트 해주는 게 상사의 역할이잖아. 부장님이 가져오신 건 회사 비품인 노트북이었어요.
요컨대 병원에서까지 일을 하라는 뜻이었죠. 저는 시키는 대로 병실에서 일을 했습니다. 상사 명령이라서 거역할 수 없기도 했지만 스스로 죄책감을 덜 수 있어서 고맙게까지 느껴졌어요.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병실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계속 두드렸죠. 다른 사람이 보면 이상한 환자 같았을 거예요. 병실에서 노트북을 쓰는 건 사실 문제가 안 되지만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하는데 제가 일을 하는 걸 발견했는지 간호사한테 한마디 듣고 말았어요. 환자분!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걷지만 않으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부장님에 비하면 간호사가 훨씬 상냥했어요. 혼이 나도 금세 다시 일을 시작했죠. 그렇게 입원한 지 3일째 되던 날, 제 옆에 환자가 새로 들어왔어요. 어머, 안녕하세요. 옆자리에 실례 좀 하겠습니다. 그 환자는 발랄한 성격에 얼굴도 예뻤고 30대 전후 정도로 보였어요. 저처럼 심하지는 않지만 다리 골절이라고 했어요. 아니, 회사 계단에서 넘어졌지 뭐예요? 그걸로 골절이라니 나이 먹는 게 서럽다니까요. 그렇군요. 서로 운이 나빴네요. 제 이름은 야마모토 나루미예요. 잘 부탁드려요, 이웃분. 저는 히라마츠 쇼타예요.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평소에 여자랑 얘기할 기회는 거의 없지만 밝은 야마모토 씨 덕에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죠. 그렇게 같은 병실에서 지낸 지 이틀이 지났을 무렵 또 간호사한테 한마디를 들었어요. 적당히 좀 하세요. 안정을 취해야 한다니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혼이 나면 일을 잠시 멈춰야 돼요. 아직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인데. 그러자 옆에 있던 야마모토 씨가 입을 열었어요. 한 소리 들으셨네요? 그럼 저랑 잠깐 외출할래요? 기분 전환이나 해요. 그렇게 권유해줘서 야마모토 씨와 함께 병원 정원에 가보기로 했어요. 벤치에 앉아서 수다 떨다가 저희 회사 얘기가 나왔어요. 묵묵히 제 얘기를 듣던 야마모토 씨는 입원 중에 일을 하라고? 상사가 시킨 거예요? 믿을 수가 없네. 제 얘기에 꽤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역시 저희 회사는 이상할지도 모른다는 걸 그때 새삼 깨달았죠. 바빠서 회사가 이상한지 생각할 겨를도 없었지만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입원한 지 10일 정도 지났을 무렵 저는 깜빡했던 일이 떠올라 부장님께 연락을 했어요. 부장님, 잠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뭔데? 지금 제 근무 상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뭐라는 거야? 단축 근무가 적용되나요? 아니면 시급으로 처리가 되나요? 지금 회사가 아니라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통상 근무로 취급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당연한 거 아니야? 거기서 탱자탱자 하는데 통상 근무로 취급되겠냐? 네, 역시 그렇겠죠? 그럼 어떤 형태로 취급되는 건가요? 뭘 어떻게 취급돼? 그냥 휴가로 처리됐지. 네? 뻔뻔하긴. 회사랑 동료들한테 민폐란 민폐는 다 끼쳐놓고 그 입에서 지금 돈 달라는 소리가 나오냐? 그 정도 일은 무상으로 해주는 게 당연하지. 참고로 유급 휴가도 인정 안 되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욕한데 저는 10일 동안 아픈 몸을 이끌고 힘들게 봉사활동이나 했다는 거였어요. 아무리 그래도 너무하지 않나요? 이 일을 계기로 여태껏 쌓아놨던 게 폭발하고 말았어요. 지금껏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사실 저는 이 일이 너무 괴로웠어요. 분명 좋아해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지금은 컴퓨터를 마주하는 것조차 괴로워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젠장. 그러자 옆에 있던 야마모토 씨가 말을 걸었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방금 들은 얘기와 제 심정을 숨김없이 얘기했어요. 야마모토 씨는 묵묵히 제 말을 끝까지 들어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그런 회사 그냥 그만둬.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해요. 저도 처음 머릿속에 떠오른 건 퇴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승부욕이 발동한 저는 그래도 너무 분하잖아요. 지는 것 같기도 하고 힘들어서 도망치는 게 한심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야마모토 씨는 단호히 말했어요. 무슨 말이야? 도망은 무슨? 쇼타 씨가 회사를 버리는 거지? 회사를 버린다니, 전 그런 생각조차 못했어요. 그리고 야마모토 씨는 말을 이었죠. 쇼타 씨만큼 성실하고 일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런 인재를 소홀히 하는 회사는 그냥 뻥 차버려. 걱정 마. 쇼타 씨 같은 인재를 원하는 회사는 세상에 널렸으니까. 저는 야마모토 씨의 말을 듣고 큰 충격과 동시에 기쁨을 느꼈어요. 여태까지 부장님과 선배한테 이런 칭찬을 들은 적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이 쓸모없는 놈, 왜 이리 느려 터졌어? 쓰레기 같은 자식.
이런 폭언은 일상 다반사였고 제가 일을 잘 해내도 그건 부장이나 선배의 공으로 돌아가고 말았죠. 이래서는 아무리 좋아했던 일도 싫어지는 게 당연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자신감을 잃고 낙담하고 있는 저에게 야마모토 씨는 놀라운 얘기를 해줬어요. 어이, 전화 안 받고 뭐 하는 거야? 내가 오늘 오후까지 그 일 다 하라고 했잖아. 죄송합니다. 검사가 있어서요. 변명은 지가 치우고 당장 해! 아니요, 안 할 겁니다. 이제 봉사활동은 진저리가 나거든요. 뭐? 너 진짜 제정신이야? 민폐란 민폐는 다 끼치고 감히 직무유기를 해? 임금으로 쳐주지도 않는데 직무가 아니죠. 이게 지금 생떼를 부려? 일하기 싫으면 회사 때려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퇴직서는 우편으로 보내겠습니다. 퇴원하면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저는 부장님께 퇴직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야마모토 씨 말대로 회사를 버리기로 한 거죠. 하지만 이 메시지를 주고받은 지 몇 시간 후, 야! 감히 누구 마음대로 그만둬! 부장님이 불같이 화를 내며 병실에 들이닥친 겁니다. 이럴 때 회사를 나가? 무책임한 것도 정도가 있지? 지금껏 키워준 은혜를 원수로 갚아? 넌 다른 회사 가서도 마찬가지일걸? 이렇게 호통치면서 퇴직을 철회하라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솔직히 부장님이 너무 무서워서 철회할 뻔했어요. 하지만 저는 야마모토 씨가 해줬던 조언을 따랐어요. 죄송합니다. 더는 못하겠어요. 퇴직하겠습니다. 전 생각 안 바꿔요. 바로 그 말만 계속 반복해서 하라는 조언이었죠. 계속 반복하면 상대방도 체념할 테니까요. 하지만 부장님은 굽히기는커녕 목에 핏대를 더 세웠는데 이렇게 융통성이 없는 사람일 줄이야. 옆에 있던 야마모토 씨가 끼어들었어요. 뭐라고? 당신은 뭐야? 상관없는 사람은 빠지지 그래? 그 말만 보면 옳은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야마모토 씨는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야마모토 씨는 명함을 꺼내며 자기소개를 했어요. 제 소개가 늦었군요. 저는 모니로봇 상사 IT 부문 매니저인 야마모토 나룸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을 듣자마자 부장님의 안색이 점점 하얗게 질렸어요. 모니로봇 상사의 매니저? 아이고 이거 참, 제가 실례가 많았습니다. 부장님은 갑자기 횡설수설하며 식은땀을 뻘뻘 흘렸어요. 그럴만도 하죠. 모니로봇 상사는 우리 거래처 중에서 가장 큰 대기업이니까요. 저희 회사는 모니로봇 상사에서 많은 일감을 받고 있거든요. 거기다 그곳의 IT 부문은 저희 회사랑 직접적으로 연결된 부서라서 그곳의 매니저 정도 된다면 우리 회사의 부장급도 좀처럼 만나기 힘든 윗사람이거든요. 야마모토 씨는 차분히 말했어요. 귀사와 함께한 세월이 길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소중한 직원을 함부로 대하는 기업과 앞으로도 거래를 계속해도 괜찮을지 솔직히 의문이 들긴 합니다. 지금 IT 부문 전 영역의 개혁을 진행하고 있어서 거래처 기업도 검토하고 있던 참이거든요. 각오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친절한 웃음이 느껴지면서도 단호한 목소리였죠. 온화한 어투였지만 앞으로 당신들한테 일감을 하나도 내어주지 않겠다는 뜻이었죠. 그 말에 부장님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결국 아무 말도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이미 제 퇴직은 안중에도 없을 겁니다. 나중에 회사 중역들과 함께 사죄를 하러 갈 게 분명했지만 단순한 사죄로는 해결되지 않을 게 뻔했죠. 저희 회사는 근본적으로 바깥에서 보든 안에서 보든 문제가 산더미였으니까요. 고소하면 100% 승소할 정도로 갑질이 심각했기 때문에 인연을 계속 이어가봤자 좋을 것도 없을 테죠. 야마모토 씨, 정말로 감사합니다. 신은 노력하는 사람을 저버리지 않는 법. 쇼타 씨에게 도움이 됐다니 이번도 나쁘지 않네. 그리고 몇 주 후 전 동료에게 전해들었는데 야마모토 씨 말대로 거래가 중단되어 회사가 큰 타격을 입었다네요. 사실 거래처 하나 잃는다고 큰 손실로 이어지지는 않을 테지만 모니로봇에서 받는 일감은 어마어마했거든요. 모니로봇과 계약을 파기한 사실이 업계에 금세 알려져 우리 회사의 신뢰는 순식간에 떨어졌어요. 저보다 먼저 퇴직해서 다른 기업에 다니고 있던 동료들은 계약 파기건에 더해 회사의 악행을 SNS에 폭로했죠. 결국 회사는 고작 반년 만에 도산하게 됐답니다. 참고로 부장님은 이번 일로 강등 처분에 연봉 삭감을 받고 자청까지 당했다네요. 요즘 말로 월급이나 루팡하는 신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도산했을 때 아내는 집을 나갔고 자랑스러운 자가도 부동산을 내놨다고 하네요. 지인들과 예전 거래처에 부탁해서 재취직을 하려고 했지만 악평이 자자한 지금 같은 업계에 발을 들이긴 불가능할 테죠. 다른 회사로 이직한 예전 동료한테 우리 회사에 울면서 찾아왔는데
운전박대해줬어.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는 속이 뻥 뚫린 듯 했죠. 지금은 어디서 뭘 하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하지만 저랑 부장의 인연은 계속 이어졌죠. 어? 부장님! 이런! 부장은 역 근처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절 보고 어색했는지 창고로 뛰쳐들어가더라고요. 예전 부장이 지금은 편의점 알바라니. 물론 편의점은 생활에 꼭 필요하고 알바도 어엿한 일이지만 추락했다는 인상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꼴 좋군요. 참고로 지금 저는 모니로봇 상사 IT 부문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실은 퇴직서를 보내기 전에 야마모토 씨한테 스카우트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큰맘 먹고 부장한테 퇴직하겠다고 선언할 수 있었죠. 야마모토 씨의 개혁으로 직원들의 처우가 훨씬 좋아졌기 때문에 높은 만족을 느끼며 일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불가사의가 하나 있는데 저기 야마모토 씨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어? 뭐라고? 아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젊어 보여도 대기업 매니저라면 분명히 30대는 아닐 것 같은데 말이죠. 뭐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자고요. 저는 앞으로도 이 회사에서 근면 성실히 일할 겁니다.